2008년에 하락이 있었잖아요. 2009년에 깜짝 반등이 있었죠. 짧게 한 1년 정도.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한 5년 동안을 내리 하락을 했거든요. 지금 반짝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쭉 오르고 다시 미친 듯한 불장이 올 거냐? 저는 2009년하고 2024년하고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저는 이 추세가 한 25년 상반기나 25년 하반기 요때까지는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25년 말이나 26년, 27년 이럴 때는 다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오늘도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까지 KB 주간 시계열이거든요. 네, 보시면 8월 19일 기준가까지 나와 있죠. 딱 일주일 전이네요. 보면은 지금 서울은 좀 빨갛잖아요. 네, 이게 빨간색이란 얘기는 상승 중이라는 뜻입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은 누가 봐도 상승 중인 거를 보실 수 있죠. 이게 꽤 됐어요.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럼 벌써 한 3개월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KB 주간 시계열이 또 후행 지표거든요. 여기서 한두 달 추가해야 되니까 실제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, 4월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요즘에도 부동산 임장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현장의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서울 쪽으로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. 부동산도 되게 바쁘고 연락도 좀 많이 오고 저는 이렇게 부동산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때 가면은 지금이 불장인지 아니면 지금이 다들 관심 없는 좀 차가운 시장인지 이런 거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. 일단 불장의 모습은 사장님이 정신이 없습니다. 네, 여기저기서 막 전화를 받거든요. 지금도 보니까 전화를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전화 오고 부동산 방문하면은 손님들 한두 분씩은 꼭 계시고 근데 침체장에 가잖아요.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.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엄청나게 반겨주십니다.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지금은 좀 꼭 필요한 말만 해도 되게 바쁘신 그런 상태입니다. 서울 쪽 이야기였어요.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 남부 쪽, 네, 좀 경기도에서도 좀 상위권 지역들 그런 데만 좀 그런 것 같고요. 부산만 해도 요즘에 여기 부산인데 분위기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대구는 네, 계속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. 대구는 언제 좋아질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대구나 저도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부동산은 좀 가보고 있긴 한데 가끔씩 자주는 안 갑니다. 1년에 몇 번 안 가요. 하지만 가보면 확실히 좀 차가워요. 여기는 좀 본격적인 침체장이구나. 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인천은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인천은 그래도 좀 금방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인천은 불장 때도 좀 나중에 오르는 곳이니까 투자용으로 인천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세요. 광주는 좀 시장 안 좋네요. 대전도 별로 안 좋고 세종시도 네, 별로 안 좋아요. 세종시 보시면은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. 수도권은 좀 좋죠. 네, 수도권은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경기 남부권은 요즘에 좋은 곳이 많아요. 네,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뜨거운 곳은 과천이고요. 과천은 와 진짜 뭐 하락을 안 하네요.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제 과천이 네, 웬만한 강남 서초급 가격이 됐습니다.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천은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또 그들만의 리그로 좀 진입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가 있는 성남시는 분위기 되게 좋죠. 네, 중원구, 수정구, 분당구 할 거 없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. 그냥 성남시는 다 좋다. 여기 뭐 재개발도 되고 있고 새 아파트도 들어오면서 좀 전세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극복했습니다. 제일 좀 빨갛죠. 과천을 제외하고는.
그리고 수원도 나쁘지 않아요. 네, 수원도 좋습니다. 수원도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. 그러니까 수원, 성남, 과천 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안양시도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네, 분위기가 뭐 좋아졌죠.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안양도 좋아요. 근데 제가 아까 경기도는 다 좋다가 아니라 경기 남부는 요즘에 되게 좋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직은 뭐 고양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네, 좋아지진 않았습니다. 일산 서구는 특히나 아직도 하락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부천 쪽도 아직은 뭐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지금은 경기 남부에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 그런 곳 위주로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용인에서도 처인구는 지금 입주도 되게 좀 많고 하거든요. 용인의 처인구, 그뭐 삼성전자 들어온다. 남사읍, 이동읍 그쪽으로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올 거니까 처인구에 아파트 사면 좋겠지.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. 처인구에 토지를 사겠다. 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처인구에 아파트를 사겠다.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. 네. 처인구에 투자하고자 하시면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수지구는 용인에서 제일 좀 좋은 곳이잖아요. 분당과 가깝고. 수지구는 좀 많이 살아난 것 같고, 기흥구는 아직 똔똔인 것 같고, 처인구는 하락 중입니다. 용인시는 경기 남부이지만 아직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. 수지구만 조금 좋은 상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보이시죠? 하남시. 하남시가 작년 이맘때 제가 와이프랑 임장을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.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. 올 초쯤 됐겠네요. 이때만 해도 뭐 내고는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하시고 여러모로 제가 하남시에 미사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좀 그쪽에 살고 싶어서 임장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. 지금 하락이 있고 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네, 하남시는 지금 아주 좋아요.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? 뭐 거까진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네, 상당히 좋습니다. 의왕시가 인덕원역이 있는 게 의왕시잖아요. 인덕원역 이슈 때문에 의왕이 엄청나게 떴었어요. 심지어 의왕이 과천보다 더 비싸고 막 이랬었거든요. 하지만 과천은 그때가 가장 쌌을 때였어요. 그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. 의왕은 그 이후로 인덕원역의 GTX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 많이 빠지고 있고 이제사 네, 조금 반등을 보이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천시가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의왕은 거의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같이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양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. 과천이 많이 오르면 그 주변에 있는 의왕이랑 죄송합니다. 의왕이랑 안양이랑 이런 데도 같이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광명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네, 광명시도 그동안은 좀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아직 뭐 상승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최소한 하락은 멈췄다. 요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광명시가 되게 좋은 곳인데 재개발 물건들, 재건축 물건들 계속해서 입주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. 내년부터 이제 입주가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. 올해도 입주가 좀 있고. 그래서 광명시는 앞으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입주가 다 지나고 나면은 아주 좋아질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. 광명시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경기도에서 좀 주요 지역들이잖아요.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 뭐 요런 곳들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정부에서 찍어지는 곳들이잖아요. 네, 다들 아시죠? 가장 뒤에까지 조정지역 남아있던 경기도 지역이 이렇게 4개 시거든요. 이쪽은 앞으로도 좀 유망한 지역이다. 정부에서 알려줬잖아요. 네,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네, 동탄이나 광교나 뭐 이런 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 개인적으로는 화성시 보면은
화성시도 요즘에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죠. 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화성시는 사실 너무 커요. 내가 동탄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성시를 보는 거는 사실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. 네, 너무 부정확하고 또 동탄에서도 좀 급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예를 들어서 GTX랑 가까운 쪽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거든요. 동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동탄의 외곽 지역들은 아직 좀 저렴한 데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럴 때 내 집 마련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부동산이 그럼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걸로 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뭐 상승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아요. 지금 느낌은 약간 지금은 요때의 느낌인 것 같아요. 무슨 뜻이냐면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나고서 그렇게 뜨겁던 부동산 시장이 촥 하고 식었거든요. 팍 식은 다음에 파란색 엄청 많이 보이죠. 그 다음에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2009년에 청약도 되게 잘 되고요. 청약 뭐 나왔다 하면 완판되고 이때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뭐 이런 데도 분양이 되고 그랬었거든요. 다들 아시는 뭐 반포 자이,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뭐 이런 데들이 이때 분양돼 가지고 미분양이 났었거든요. 근데 그 미분양 물건이 이게 부동산 반등장이 오면서 빠르게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. 그러면서 반등이 꽤 있었어요. 특히나 상급지 위주로 강남, 뭐 강동, 강서 뭐 이렇게 서초, 송파, 양천, 영등포구 이렇게 상급지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이 있었습니다. 이게 2009년이었거든요. 2009년. 2009년에 부동산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. 네, 몇몇 고수분들 빼고는 뭐 거의 없습니다. 2009년에 반등이 있은 그 다음에 시장을 우린 알고 있잖아요. 한번 보세요. 네, 물론 간간히 빨간색이 있지만 이 다음에는 쭉 파란색이죠. 2010년에 그냥 쭉 파란색이었어요. 네, 되게 안 좋았죠. 2011년에 전국이 빨간색이 된 거는 부산이랑 대구가 올랐어요. 일단 서울만 보도록 하시죠. 이때 보시면 시장이 되게 안 좋죠. 2011년 안 좋았습니다. 2012년 네, 또 안 좋죠. 거기다 막 많이 빠졌죠, 이때는. 그래서 2012년에 저도 기억하는데 하우스 푸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. 하우스 푸어.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쓰잖아요. 영끌족? 옛날에 하우스 푸어가 지금의 영끌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때 좀 집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죠. 2013년에도 네,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. 2014년이 보시면 군데군데 빨간색이 보이죠. 이때부터 엄청난 부양책들이 시작됩니다. 뭐 최경환 부총리인가 뭐 그분 계실 텐데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거 아시죠? 일단 대출을 풀어줬어요. 주담대를 80%까지 강력하게 풀어줬고요.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은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. 양도세를 안 낼 수 있게 해주겠다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이런 혜택들을 줬어요.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.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2008년에 하락이 있었잖아요. 2009년에 깜짝 반등이 있었죠. 짧게 한 1년 정도.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한 5년 동안을 내리 하락을 했거든요. 지금 반짝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쭉 오르고 다시 미친 듯한 불장이 올 거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전문가도 미래를 알 순 없어요. 합리적 추정을 할 뿐이지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. 저는 2009년하고 2024년하고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 추세가 한 25년 상반기나 25년 하반기 요때까지는 될 것 같아요. 25년 중 언젠가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반등하는 반등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25년 말이나 26년, 27년 이럴 때는 다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26년, 27년 하락하니까 27년에 집 사면 됩니까? 그건 아닙니다. 언제 상승할지 모르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누구도 모릅니다. 그리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잖아요. 설사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빠졌지만 어떤 집 한 채,
그 좀 유난히 급한 물건 있죠. 상속 물건이라던가 사정이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. 뭐 이민을 가야 된다던가 그런 물건은 급매로 나올 수 있어요. 시세가 여긴데 갑자기 급매로 던질 수 있거든요. 이런 게 나오면 사면 좋죠. 그리고 침체장이 오면 이런 물건들이 더 많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급매로 사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경매로 사는 거죠. 경매. 이럴 때 경매로 하락장이 왔을 때 경매로 사면 왜 좋냐면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요. 경매는 사람들이 입찰 안 할 때 혼자 해야 그래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 오르고 있을 때 지금 뭐 2024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등장이잖아요. 지금 경매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때에 입찰을 하면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싸게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럴 때보다는 지금 공부를 좀 잘 해둔 다음에 혹시나 이럴 때 가격이 많이 빠지고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매수하면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2009년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. 반등이 잠깐 있는 장인데 우리가 상승을 하다가 빠질 때도 그냥 원사이드로 쭉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. 좀 빠지다가 좀 반등하고 빠지다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뭐 아니면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. 그냥 요렇게 되기 전에 그냥 깜짝 반등이지 않을까. 이 반등폭이 뭐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신고가 돌파한 단지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. 2009년에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때 뉴스들과 지금의 뉴스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. 아파트 관련된 키워드를 쓴 다음에 기간을 넣으면 됩니다. 검색 옵션에서 직접 입력 누르시고 2009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. 2009년에 1월 달부터 2009년에 12월 말까지로 대단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. 이걸 적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청약이 어떻게 나오나 이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방들은 분양이 좀 잘 안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들에는 분양이 되게 좀 잘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요때를 좀 많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러다가 2010년까지도 좀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는 거죠. 그럼 이때 뉴스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반등장이 왔을 때 뉴스가 어땠나.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네. 뭐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. 같은 지역이라도 입지에 따라서 청약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지금도 서울이나 주요 지역들은 분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서울 이외에 뭐 다른 지역들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. 뭐 강남권 청약이나 뭐 이런 데가 나오면 인기가 되게 많지만 좀 분위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입지가 애매한 곳들은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. 지금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뭐 영끌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. 앞으로 2년 내에 미친 듯한 불장이 다시 오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하지만 뭐 내 실거주 목적에서 난 마음이 편하려고 집을 사고 싶다 하면 무주택자는 집을 지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무주택 포지션으로 있는 거는 쇼세 베팅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내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2010년 이후로 이렇게 하락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하락폭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. 너무 무리해서 좋은 집 살려고만 안 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사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뭐 적당히 좀 싸게 나온 급매물 혹은 경매매물 뭐 이렇게 좀 싸게 사면 앞으로도 여기보다 크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신고점 돌파한 단지들 있잖아요. 그런 단지들에 투자할 때는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뭐 리센치가 인기가 많으니까
네, 여기 보시면 리센츠를 까는 건 아닙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저는 여기에 나오는 거래 사례들이 좀 차트 같은 느낌이거든요. 네, 좀 보이시지 않나요? 여기에서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뭐 다시 올라가고 여기 저항선이잖아요. 저항에 걸리고 약간 좀 요런 느낌이거든요. 거의 신고가에 근접해 있죠. 신고가 아닙니까? 이 정도면.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또 여기 매물대까지는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데 매수하는 물론 본인이 뭐 로망이었고 하면은 뭐 매수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. 물론 시간이 지나서 뭐 5년, 10년 이후에는 다시 이 가격 이상 올라오겠죠. 네, 그거는 저도 그렇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네,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걸 배제할 순 없잖아요. 그리고 집이라는 게 가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? 지금 막 한 26억 6천만 원 막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신고가 찍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고가를 찍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매물이 하나도 없어서 27억에 샀다. 내가 그럼 신고가에 산 거잖아요. 이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하락하면은 크게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내가 신고가에 매수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빚을 너무 많이 땡겨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영끌에서 매수하는 거는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좀 오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조정이 온다가 아닙니다.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 뒤에는 나중엔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 이 조정이 오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? 이래도 내가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고 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